사우디가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다 해서 더 이상 이란에 대해서 우리는 신뢰를 잃었다. 이 두 개가 막히게 되면은 이중 봉쇄 상황이 되는 건데 역사상 사례를 찾을 수가 없는 위기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전쟁의 바닥을 어디라고 보느냐.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현명한 투자의 길잡이 제임스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이란 전쟁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좀 식상하실 수도 있는데 금융시장을 지배하는 리스크가 현재 이란 전쟁 말고는 없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좀 좋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이 전쟁이 현재 확전되는 양상에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후티 반군이 참전을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설명을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미국이 지상군을 투입하려고 하는데 왜 그런 것인가 설명을 드려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사우디아라비아가 참전하기 직전 단계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이란 전쟁이 발발을 한 지 벌써 한 달이 경과를 했습니다. 이제 2016년 2월 28일이죠. 이때 미국과 이스라엘이 합동 공습을 해서 핵심 시설 타격을 한 게 시작이었고요. 이제 타격이 있은 뒤로 4일 뒤입니다. 그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 선언을 했고, 이로 인해서 현재 유가가 급등을 하고 주식시장이 급락을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이런 와중에 3월 28일 이제 그저께입니다. 그저께 갑자기 후티 반군, 이제 이게 이란의 그 지지를 받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그 중동 내에 있는 그 무장 세력인데 여기가 공식적으로 참전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이스라엘 공격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은 미국이 지상군 투입을 검토하고 있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참전을 하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는. 사우디가 근데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도상이 없지만 바로 밑에 예멘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예멘 후티 반군에서 참전한다는 뜻은 사우디도 참전할 가능성이 올라간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 전쟁이 한 달째 경과를 했습니다. 한 달을 경과를 했는데 한 달 경과를 한 상황에서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게 되면요, 현재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약 70% 정도 파괴가 되었다라고 집계를 합니다. 이란이 가진 탄도미사일이 이제 다 집계마다 다른데 약 470개가 있다는 게 데이터인데요, 이 중에서 330개가 무력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란의 해군, 군함이 17척이나 격침이 되었다. 그리고 사실 이란 전역이 사실상 공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란은 거의 초토화되기 직전 단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은 단계에 있는데, 그래서 사실상 현재 봤었을 때 이란이 진짜 군사력만 봤었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열세에 몰린 상황이 있습니다. 열세에 몰려 있어요. 데이터만 보시게 되면 데이터가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이 많죠. 탄도미사일은 거의 70% 파괴됐고 미사일 제거도 3분의 2는 쓴 것 같고, 그리고 이란이 가지고 있는 해군 함정 그 중에서 85%가 격침이 되었고, 그리고 거의 모든 그 이란에 있는 땅덩어리가 공격을 받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이란 자체의 군사력이 약해지고 이제 이란이 넘어갈 단계 직전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란의 대리 세력이라고 불리는 세력이 있습니다. 여기가 예멘 후티 반군이라는 세력이 있습니다. 얘네가 이제 하마스 그리고 이제 헤즈볼라 그런 데처럼 이란의 지지를 받는 세력입니다. 얘네 입장에서는 이란과 거의 한패기 때문에 이란이 넘어가는 걸 원하지 않는 세력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멘 후티 반군이 직접적으로 참전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28일 날에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 남부를 향해서 다수의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발사를 하면서 전쟁 참여를 공식화를 시킨 거죠. 근데 이제 이들이 참여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바브 엘 만데르 해협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가 호르무즈랑 비슷한 해협인데 여기로 중동에서 나오는 원유들이 많이 지나다닙니다. 사실 중동에서 그 석유가 나가는 길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호르무즈고 하나는 여기 있는 바브 엘 만데르 해협이라는 데입니다. 여기가 홍해예요, 홍해. 이 홍해가 현재 봉쇄선으로 이게 처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중동에서 물자가 흐르는 해협이 딱 두 군데, 호르무즈가 있고 바벨 만데르가 있는데 여기 두 군데가 동시에 막혀버리는 겁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란에 계산이 들어가는 건 게, 예멘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우디 남쪽에 있기 때문에 아까 지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있는 이란과 반대편에 있는 세력입니다. 그래서 중동 전역으로 이제 이 전반적인 전쟁이 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동 남부 전선이 활성화되는 것까지 노리게 되는, 그래서 후티 반군이 참전한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큰 의미를 갖는 겁니다. 지도를 보시게 되면요, 여기가 이란입니다. 여기가 이란이고, 그리고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사우디고요. 여기가 예멘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여기 예멘 여기 있고, 여기 앞에 보시면 여기 작은 해협이 있습니다. 이 해협으로 여기 이스라엘, 뭐 이집트, 요르단, 사우디에서 나오는
석유나 그런 것들이 여기로 지나게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라크, 이란, 쿠웨이트 이런 데 나오는 석유들은 다 여기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동에서 나오는 자원들은 다 이쪽으로 돌아 나가야 돼요. 레바논, 이스라엘 이쪽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이쪽으로 쭉 돌아서 아프리카를 넘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운송 비용이 두세 배가 올라가게 되고요. 사실상 이렇게 되면은 이해 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운송 비용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석유가 가는 게 불가능해진다 보셔도 무방한 정도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 두 개가 막히게 되면은 호르무즈랑 홍해가 동시에 막히게 되는 이중 봉쇄 상황이 되는 건데, 이거는 역사상 사례를 찾을 수가 없는 위기인 겁니다. 호르무즈가 막힌 적은 있고 홍해가 막힌 적은 있어도 사실 이 둘 다 막힌 적은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이 두 개가 지금 동시에 막힐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이 현재 지금 지상군 투입을 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미국이 공습을 했습니다. 공습이라고 하는 거는 미사일을 쏘고 전투기를 통해서 그 폭격을 날리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됐었을 때는 그 미국이 원하는 전쟁의 목표는 무엇이냐? 표면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이란의 핵 시설을 무효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뭐냐? 이란의 정권 교체입니다. 정권 교체. 근데 정권 교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 이란의 실세죠. 지배 세력을 바꾸는 건데, 지배 세력을 바꾸는 거 쉽지 않습니다. 단적인 예로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전쟁 초에 사망을 했는데 아직 정권 교체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냐? 하메네이의 뒤를 잇는 사람들은 널려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란의 최고 지도자는 하메네이의 아들인데, 만약에 그 아들이 죽으면은 그 다음 사람은 또 있을 겁니다. 대기하고 있을 거예요. 마치 머리를 자르면 히드라처럼, 머리를 자르면 두 개가 나오는 히드라처럼 이 지배 세력 자체를 뿌리째 뽑지 않는 이상해야 이 정권 교체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 그대로 그 땅을 점령해야 됩니다. 점령을 해서 그 땅덩어리 자체에 군대가 주둔을 해가지고요, 아예 새로운 정권의 후계자를 내세워서 그 사람을 집권시키지 않는 이상해야 정권 교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현재 지상군 투입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지상군 투입이 되게 되면은 이거는 아주 큰 얘기입니다. 이거는 사실상 전면적으로 치닫는 거고요. 전면적으로 시작하게 되면은 그건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미국이 최대 규모의 지상군을 현재 배치시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속전속결로 끝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상군이 현재 지금 총 결집을 해서 추산하기에 따르면 약 5만 명 정도의 병력이 현재 지금 모여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전쟁의 바닥을 어디라고 보느냐? 이 전쟁의 바닥은 미국이 지상군을 투입한다는 발표가 나올 때가 이 전쟁의 바닥일 겁니다. 이제 지상군 투입대가 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나올 악재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지상군이 들어가는 순간, 그 순간부터는 전쟁은 완전 다른 세계로 가게 되고, 그 순간부터는 악재가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상군 투입 뉴스가 나오는 현재 시점이 어떻게 보면 전쟁의 클라이막스 시점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 하려고 하는 목표는 여기 이란의 하르그 섬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를 미국이 지상군 투입해서 점령시키겠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그 이란의 석유가 90%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점령을 하고, 여기 이 점령한 여기를 통해서부터 쭉 이쪽으로 쭉 흘러서 호르무즈까지 다 자기들이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게 현재 지상군 투입을 하겠다는 그런 명분인 건데, 사실 지상군이 투입되는 그 시점부터는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 이게 전쟁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악재다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전쟁이 커질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사우디까지 참전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란 전쟁이 일어난 다음부터 이란이 주변에 있는 걸프 국가라고 하죠. 걸프 국가. 걸프라고 하는 거는 미국의 우호적인 중동 국가를 얘기하는 건데, 그 걸프 국가에 대해서 그 걸프 국가에 있는 미군 기지를 타격하는 일들을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3월 27일 날에 프린스 술탄 공군 기지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를 타격을 했어요, 이란이. 여기가 이제 사우디에 있는 공군 기지인데, 여기에서 이 타격으로 인해서 미군 29명이 부상을 당하고, 그리고 223 센트리라고 하는 비행기가 있는데, 이게 자그마치 7억 달러에 해당하는 전투기입니다. 이게 현재 파산당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우디가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다 해서 여기 파이살 외무장관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더 이상 테헤란에 대해서, 이란에 대해서 우리는 신뢰를 잃었다 라는 붕괴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3월 30일 현재 경계태세에 돌입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재 사우디가 참전할 수도 있다 라는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미국의 지상군 투입만큼이나 확전이 되는 그런 가능성을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게 되면
이제 사우디랑 이란마저도 이제 전쟁에 들어갈 수 있는 시점까지 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을 복합해서 봤었을 때는 아직까지 전쟁에 확전 리스크는 남아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게 현재까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도 유가가 또 올라서 다시 한번 $100를 돌파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홍해가 막힐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 그리고 확전이 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가능성 때문에 다시 한번 유가가 급등을 한 거죠. 이미 전 세계 글로벌 공급량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을 포함해서 다른 원자재 가격들도 같이 오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기준으로 고가를 찍은 게 브렌트유가 115불까지 찍었고요. WTI도 100불 다시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원자재 가격들이 오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전쟁이 대체 끝날 수 있는 거냐, 이것도 보셔야 되는데, 사실 트럼프는 현재 지금 이란과 협상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이란과 미국이 실제로 협상을 하고 있는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요, 미국이 제시하는 평화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이란이 현재 가지고 있는 농축 우라늄 전량 다 넘겨야 된다. 그리고 주요 핵시설 해체해야 된다. 그리고 미사일 사거리 수량비 제한해야 된다. 그리고 지역 대리 세력, 아까 말씀드렸던 후티나 하마스 그런 데에다가 지원 중단해야 된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개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다 요구를 하는데, 사실 이 하나하나가 이란에게 있어서는 생존과 연관된 문제입니다. 사실 들어주기 되게 쉽지 않은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란은 여기에서 반대를 요구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이란의 주권을 인정을 해라. 그리고 전쟁의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달라. 그리고 이란 및 이란 대리 세력, 이건 사실 대리 세력 계속 우리가 가져가겠다는 거죠. 그죠? 모든 전선에서 종전을 한다. 향후 제공을 금지해달라. 그리고 적에 의한 침략 행위 중단해달라. 보시면은 이 요구사항과 미국의 요구사항은 현재 충돌을 하고요. 이 둘 간엔 타협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협상 가능성이 트럼프는 계속 하고 있지만 시장이 믿지를 않는 이유인 거죠. 까보게 되면은 이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그려보게 되면요, 일단 조기 종결 시나리오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성을 되게 낮게 봅니다. 협상을 우리가 들여다봤을 때는 협상의 내용을 봐야 되는데, 협상의 내용을 봤었을 때 둘이 양보를 할 수가 없는 걸 가지고 현재 지금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장기전 시나리오를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높게 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지상군 투입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가는 시나리오인 건데, 장기전 시나리오로 가거나 혹은 장기전 시나리오인데 사우디가 참전하는 시나리오까지 가서,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장기전 시나리오가 최악으로 치닫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전쟁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인프라가 파괴될 수 있거든요. 인프라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미사일을 쐈는데 그게 잘못된 곳에 쏴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석유 공급망을 파괴해버린다든가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유가가 엄청나게 급등을 하게 될 거고, 이렇게 되면 에너지 공급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훼손돼서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걸 갈 수 있는데, 개인적 확률이 높은 거는 장기전 시나리오와 사우디 참전 시나리오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디폴트 시나리오 까놓고 대비하는 게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게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분석해 보면은 전쟁이 한 달이 경과를 했는데 진정될 기미보다는 조금 확전될 기미로 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설정한 데드라인이 4월 6일까지입니다. 4월 6일까지 이란이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이란의 에너지 시설을 타격하겠다. 오늘이 3월 30일입니다. 일주일 남은 거거든요. 근데 협상이 과연 될 것이냐 라고 했었을 때 협상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낮아 보인다. 그러면 진짜로 에너지를 때리느냐, 이거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상군이 투입이 되던 안 되던 간에 아마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장기전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는 면밀하게 대비를 해야 되겠다,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자기만이 혼란스럽죠? 이런 상황에서는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퀀트 투자가 정답입니다. 저희와 함께할 방법은 여기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들어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